이탈리아 피렌체를 지배하며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갈릴레오 갈릴레이 같은 세계적인 예술가와 과학자를 후원한 메디치 가문은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꽃피운 명문가로 유명합니다. 15세기 초부터 350년에 걸친 메디치 가문의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 위대한 예술과 근대과학이 탄생할 수 있었죠. 하지만 세간의 엄청난 찬사 뒤에는 메디치 가문의 뼈아픈 흑역사가 있어요. 메디치 가문은 무려 3번이나 피렌체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코시모, 피에트로, 이폴리토 메디치 때입니다. 피렌체 사람들은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그들에게 엄청난 기여를 한 가문을 왜 쫓아냈던 것일까요? 피렌체는 공화국 체제를 바탕으로 발전한 나라입니다. 이웃나라 밀라노, 나폴리, 교황령 등이 공작, 왕, 교황이 통치한 것에 반해 피렌체는 시민의 합의로 운영되었어요. 15세기경 피렌체와 베네치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시국가는 왕정이나 독재하에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공화국 시민으로서 피렌체 사람들의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시민들은 자신들이 국가를 책임진다고 생각했어요. 이탈리아 역사가 브루니는 피렌체 창가를 통해 피렌체에서는 모든 계급의 사람들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말했습니다. 봉건제의 억압에 신음하는 유럽의 다른 나라와 달리 피렌체에서는 모든 시민에게 정의가 평등하게 구현된다고 주장했어요. 피렌체보다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더 동등하게 대우받는 곳은 없었죠. 힘 있는 자들이 부와 지위를 악용해 약자를 위협하거나 경멸하면 피렌체 정부가 개입해 가난한 자보다 부유한 이들에게 더 많은 벌을 부과해 약자와 그들의 재산을 보호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시민 정치의식의 성장은 피렌체 르네상스를 이해하는 핵심이에요. 브루니의 정치적 이상은 공화정을 토대로 발전해 지중해를 중심으로 서양 문명을 통합한 과거 로마 제국에 기원합니다. 공화제가 로마의 번영을 이끌었다고 생각한 브루니는 중세를 지나 오랜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피렌체에서 과거의 영광이 구현되고 있다고 말했어요. 브루니는 피렌체 공화정이 로마 공화정처럼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경쟁을 촉진해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체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브루니의 주장은 정치에서뿐 아니라 문화에도 확산해 로마의 위대한 건축이나 예술이 피렌체에서 계승할 사상적 기초가 되었어요. 그러나 시대는 변해 권력은 다수 시민에게서 소수의 귀족 가문으로 넘어갔습니다. 밀라노와 빈번히 전쟁을 벌이면서 알비치 가문이 부상했어요. 알비치 가문은 막대한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시민에게 세금을 가혹하게 부담시켰죠. 조반니 때부터 은행업과 양모 사업을 운영한 메디치 가문은 귀족의 억압에 고통받는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며 인기를 얻었습니다. 정치적 수완을 발휘해 교황청의 주거래 은행이 되고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메디치 가문은 피렌체의 정치와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공화국의 이상을 갖춘 피렌체에서 메디치 가문은 항상 여론의 눈치를 살펴야 했습니다. 조바니를 이은 당대 최고의 부자 코시모 메디치는 가문을 위한 새 궁전을 짓길 원했어요. 코시모는 피렌체 대성당의 돈 완성을 맡은 천재 건축가 브루넬레스키에게 자신의 궁전을 설계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브루넬레스키의 계획을 듣고 너무 웅장하다고 판단해 대신 미켈로초가 제안한 소박한 설계를 채택했어요. 미켈로초는 브루넬레스키의 친구였습니다. 처음보다 축소된 메디치 궁전의 설계도가 공개되자 의회를 장악한 라이벌 알비치 가문은 코시모를 고소했어요. 메디치 궁전이 평범한 시민이 살기에는 너무나 웅장하다고 말하며 공화국 체제를 뒤흔드는 위험한 인물이라며 코시모를 체포했습니다. 알비치 가문은 코시모를 처형하길 바랐지만 민중의 반감이 드세지자 간수를 매수해 독약을 먹여 죽이려고 했죠. 냄새가 나지 않고 흰 가루로 된 비소를 음식이나 와인에 타 죽이는 독살이 빈번했던 당시 이탈리아에서 코시모는 3일을 굶으며 감옥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하를 수 없이 알비치 가문은 메디치 가문을 추방하는 걸로 만족해야 했어요. 추방 판결문에는 부와 야심 때문에 공화국의 위험함으로 피렌체에서 추방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추방당해 베네치아, 나폴리, 파두아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메디치가는 불과 1년 만에 피렌체에 복귀했어요. 피렌체 시민들은 뒤늦게 알비치의 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교양과 품위를 갖추고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한 코시모 메디치가
피렌체로 돌아오길 간절히 원했어요. 군주론으로 유명한 당대 최고의 지식인 마키아벨리는 대승을 거두고 계산한 어떤 장군도 코시모가 유배를 청산하고 돌아올 때처럼 그렇게 열렬한 군중의 영접과 뜨거운 애정의 표시를 받은 적이 없었다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코시모 메디치는 30년간 피렌체를 간접 통치했으며 원했던 메디치 궁전을 완성할 수 있었죠. 메디치가의 두 번째 추방은 1494년 이탈리아 전쟁의 시작과 때를 같이 합니다. 밀라노의 부축인과 나폴리 왕국 계승권 탈환이라는 명분으로 프랑스 왕 샤를 8세가 나폴리로 가는 길목에 있는 피렌체를 침입한 것입니다. 영국과 100년 전쟁을 거치며 단련된 프랑스군은 상비군, 보병, 포병, 기병을 자랑하며 강력한 대포로 무장했어요. 르네상스 예술의 전성기를 이끌어 위대한 로렌초라고 불린 로렌초 메디치를 이은 그의 아들은 불행자 피에트로로 불립니다. 피에트로는 군사적으로 허약한 피렌체가 프랑스군을 상대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전략적 요충지 피사를 양도하고 약탈 없이 피렌체를 지나가는 조건으로 샤를 8세와 합의했죠. 그러나 이 결정은 자존심 강한 피렌체 시민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즉각 시누리아 시민의회가 소집되었고 메디치가를 영원히 추방한다는 법안이 통과되었어요. 메디치가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쳐야 했죠. 정부의 묵인하에 폭동이 일어나 메디치 궁전이 도둑질 당하고 값지고 진귀한 르네상스 예술 작품들이 손상되고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메디치 궁전 안뜰 한복판에 있던 도나텔로의 걸작품 홀로페르네스를 죽이는 유딧 총동상이 광장으로 끌려 나왔어요. 총동상 밑동둘레에 피렌체를 압제할 뜻을 품은 사람들에게 던지는 경고라는 비명이 새겨졌습니다. 외세의 침략에 대항해 적장에 목을 벤 이스라엘의 영웅 유딧을 세워놓고 항전할 것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메디치가는 재산을 송두리째 박탈당한 채 18년 동안 유랑 생활을 해야 했고 분노한 기계와 달리 군사력이 약한 피렌체 시민 정부는 전투 한 번 치르지 못하고 샤를 8세에게 성문을 열고 굴복해야 했어요. 마지막으로 추방당한 건 1527년입니다. 메디치가는 레오 10세, 클레멘스 7세 두 명의 교황을 배출했지만 레오 10세의 탐욕으로 인해 종교개혁의 강풍이 일어났고 클레멘스 7세의 변덕으로 이탈리아 전쟁은 더 복잡하고 치열해졌어요. 합스부르크 가워의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의 군대가 이탈리아를 장악해 나갈 때 메디치가의 수장 클레멘스 7세는 로마에 있으면서 피렌체를 대리 통치했습니다. 그는 프랑스의 지원을 받았지만 구원군의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황제군이 들이닥치자 로마에 있는 산타젤로 성으로 피신했다가 카를 5세에게 항복하고 말았죠. 클레멘스 7세가 궁지에 빠지고 로마가 황제군에 의해 약탈당한 소식을 들은 피렌체 시민은 흥분했습니다. 반메디치 정권이 들어서고 다시 추방령이 내려져 메디치 가문은 모두 피렌체를 떠나야 했죠. 우여곡절 끝에 클레멘스 7세는 카를 5세와 타협했습니다. 1529년 맺은 협정에는 클레멘스 7세가 이탈리아에서 카를 5세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카를 5세는 메디치 가문의 복권을 위해 무력을 지원한다고 약속했어요. 그로 인해 메디치 가문을 되찾으려는 피렌체 공성전이 1529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약 10개월간 진행된 피렌체 공성전에는 메디치 가문의 후원으로 성공한 미켈란젤로가 반메디치 연합에 참여해 피렌체 방어에 앞장섰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 미켈란젤로는 공화국 편에 선 것이에요. 그러나 피렌체가 포위되자 식량이 끊어져 사람들은 굶주림에 고통받고 역병까지 돌았습니다. 폭도가 조그마한 빵을 얻기 위해 무차별적인 폭력과 위협을 가하자 차라리 메디치가가 돌아오는 것이 낫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시민 대표들은 클레멘스 교황과 신성로마 황제가 요구하는 조건을 무조건 수용하고 투옥된 메디치 지지자들을 모두 석방했죠. 1530년 9월 메디치의 대리인이 피렌체 시내에 입성하고 메디치 정권이 다시 수립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피렌체는 수백 년에 걸친 공화국을 끝내고 공작이 다스리는 세습 군주국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메디치가가 피렌체를 오랫동안 통치한 건 맞지만 공화국 체제 안에서 이루어진 정치 행위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공식적인 통치기구는 시뇨리아라는 의회였고 그 수장은 두 달마다 선출된 곤팔로 니에레입니다. 메디치 가문이 행사한 막강한 영향력 때문에 시뇨리아에서 시행되는 모든 조치는 실효에 앞서 반드시 메디치가 수장의 동의를 받아야 했어요. 메디치 가문의 수장은 공화국의 평범한 시민에 불과했으나
실제로는 국가를 통치했고 절대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권력을 쥔 메디치 가문이 3번이나 피렌체에서 쫓겨난 건 2가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였습니다. 가문 수장의 능력이 부족하고 인기가 떨어질 때죠. 둘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추방당해야 했어요. 아무리 부자라도 국가를 통치할 능력과 대중의 지지가 사라지면 가혹한 운명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아름다운 르네상스 예술품을 감상하는 후세에 주는 명문가의 귀중한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 댓글을 달아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